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통해 문화선교의 소명을 발견하고 전국 각지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도바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차별화된 미디어 선교 전략으로 이민 1세대를 섬기는 미주 기독교 복음방송의 사역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기부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0년 넘게 문화선교 사역을 펼쳐온 도바울 선교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 하나로 전국에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도 선교사의 특별한 열정 뒤엔 남모를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진은희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33년간 인형극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닌 도바울 선교사. 성경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형극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열의를 제치고 나설 만큼 사역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지만 도선교사에겐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올해 19살인 아들 예찬이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 발병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도선교사는 오히려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며 더욱 단단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축구에 관심이 많은 예찬이는 재능 있는 축구 선수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지만 도선교사와 가족들은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선교사는 아들 예찬이의 아픔을 함께 극복해가면서 복음이 담고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잘 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골에 특히 마을회관 이런 데 어르신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명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선교사는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달려갑니다. 미자립교회부터 요양원, 교도소, 군부대, 고아원, 성경학교까지 곳곳을 누빕니다. 지금까지 3,500회의 공연으로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공연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가를 몰랐는데 오늘 인형을 보고서 감명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밑에 후회를 한번 나가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애쓰는 도바울 선교사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 선교도 전략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는 미주 기독교 방송은 이민 1세대를 위한 차별화된 컨텐츠로 현지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300만 미주 한인의 복음화를 비전으로 설립된 미주 기독교 방송은 일찍부터 이민 1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민 1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많은데 장학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나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수고한 1세대에 대한 그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라디오 매체인 미주 기독교 방송은 건강보험이나 의료상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정보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제공하고 현장을 찾아 이민 1세대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해주거나 좋아하는 찬양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노인 아파트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요양병원에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남 목사는 방송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며 직접 찾아오거나 편지를 주는 분들이 있다며
그럴 때마다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는 미주 기독교 방송은 상업 광고가 일체 없는 방송으로도 유명합니다. 남 목사는 지금껏 하루도 쉬지 않고 일체의 상업 광고 없이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국조리사관 직업 전문학교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주변 직장인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핸드드립 커피와 무알콜 칵테일 등을 판매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는 취지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날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태용 복지교육국장은 학생들이 배운 재능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이 뜻깊고 앞으로도 관내 봉사활동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조리사관 직업전문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관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국인 관광객이 최대 90%까지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의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시위를 겨냥한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최근 탈북민 모자가 죽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인은 뚜렷하지 않지만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을 정도로 최극빈 상태였지만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최소 93만 명,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양 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월 소득이 238만 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부양 의무자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이번 사건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공익재단법인 오사카 관광국이 오사카부 소재 한국계 여행사 5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8월에서 9월 한국에서 오사카에 오는 단체 여행객이 전년 동기보다 20%에서 80% 감소한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연말까지 최대 90%가량 감소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 아베를 넘어 노 아베의 재팬 열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로 시작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중국에선 홍콩 시위를 겨냥한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중국 정부와 연루된 계정 수백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고 유튜브도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악의적인 선전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널 202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인의 입장을 소개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의 양상이 신체적인 폭력에서 정서적인 폭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높아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회복을 외치는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181조 6천억 원으로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 9천억 원으로 27.5% 늘렸습니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 8천억 원에서 내년 60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공정 코팅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미세 분말 상태에서도 뭉치지 않는 용사 코팅 소재, 이투륨 옥사이드를 국내 기업과 함께 최초로 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말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 응집되지 않고 균일한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상되면서 내달에 연중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52,608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큰 서울의 경우 다음 달 7,000가구 이상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대구 가톨릭대 이정옥 교수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가족과 젠더의 사회학, 성평등의 사회학 등을 저술한 이정옥 교수를 지명한 것에 반대한다며 현행 양성평등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가족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서교회 함정은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솔로몬 국제신학원이 지난 26일 경서교회에서 제1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총장 홍재철 박사는 제1회 졸업생들을 필두로 교단이 더욱 든든히 서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과 비전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국제신학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신학원으로 오는 9월 28일 2학기를 개강합니다. 박성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의 예움교회가 9월 1일 가을맞이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예배는 예움교회가 이전에 방문했던 주님의 나라 교회의 답방에 맞춰 진행하게 됐으며 음악을 좋아하고 탁월한 역량을 지닌 성도들을 주축으로 준비됩니다. 차용준 담임 목사도 지방의 목사 성가단에서 17년간 지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